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 600조 육박. 엄청난 금액이군요. 정부 고삐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1조나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 불경기라는 사항 나오죠? 연체율도 들어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이 관리가 지금 시급하다.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여기 있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이란 제재 전면 재개. 한국의 원유 수입은 한시적 허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 합의 완화 조치 2년 10개월 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수출이 봉쇄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경제 타격 고려해서 중국 등 8개국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예외, 한시적으로만 예외를 받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가 있군요.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 기업 몰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일본 취업 박람회.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 작년이거든요. 소프트뱅크 등 구인난 100여 곳 부산까지 날아와서 취업 박람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 사전 지원이 6천 건이 넘었다. 그리고 첫날 전국에서 1,000명 넘게 방문을 했다 그러네요. 일본 사람을 못 구하는데 우리는 직장을 못 구하고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민생 한반도 평화협력 여야정 협치 손 잡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도 남겼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결과는요, 이렇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탄력근로 보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12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군요.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 자, 정의당 탄력근로 확대 반대 이런 소수 의견도 남겼는데 앞으로 진통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협치라는 측면에선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신문이 전하고 있군요. 네, 일면기사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룡 인지대 교수 나오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탕평채 먹으며 어제 있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내용이군요. 그리고 한 주먹 쳐봐라. 어제 국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6대 27 병역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갈등으로 가나요?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승자는 SNS 업체인가? 미국 중간선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실제 수혜를 본 거는 SNS 업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네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탕평채 먹으며 화기애애. 그런 중에도 야당 발언에는 언중유골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군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표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정 너무 일방통행하면서 까칠한 발언을 좀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장병환 소수당 경청하면 해법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문 대통령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열린 그 오찬 때 나온 후식인데 뭐 과편사가든지 육아단지 뭐 이런 꽃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사진이 흑백이라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군요. 칼라였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옆에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김정은과 한라산 가나 이런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 대통령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에요. 이런 또 말들이 나왔네요. 오, 한라산 가나? 그런데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듯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군요. 여기 또 내용 발언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탈원전 정책 조율은 가능. 김성태, 기업의 어려움 해소 필요. 홍영표, 여야가 고용세습 끊어야. 장병환, 새만금, 태양강 소통 부족했다. 이런 말들을 했군요. 그럼 발언을 하나 좀 여기도 신문에서 소개해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이군요. 김성태, 임종석 자기 정치한다 꼬집자 문 대통령은요. 그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대통령은 깜짝 제안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그 개편 논의할 때 선거 연령을 18세 낮추는 거 이것도 좀 포함시켜달라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고단수군요 라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정 과제, 입국 과제 모든 걸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이거는 정말 진정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갔습니다.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회동은 좀 중단시켜 주시고. 네, 김창현 교수님. 어제 회동, 아까 첫 번째 기사가 화기애애하지만 언중유골이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약간의 긴장 관계가 좀 보였다. 이런 기사들로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회동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예. 그 우리나라 정치에 예. 사실은 협치가 가장 안 예. 되는 예. 협치의 불모지라고 불리는데 예. 일단 여야가 모여서 예.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예. 단순히 그냥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 야당의 지적이나 요구사항, 비판 예. 이런 것들을 저는 가감 없이 예.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는 예.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한 3시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갖고 예.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또 합의안을 도출해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고성이 오고 가고 일방적인 예. 그런 정치보다는 저는 이번에 그 사실상 예. 처음 이런 여야정 협의체가 예. 가동됐지만 예. 너무나 좋은 출발이어서 예. 문 대통령께서 좀 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예. 정치의 모습 아마 국민들도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최경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 회동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를 넘겨서 한 3달 뒤 어제 대략 나오니까 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 게 어떤가 아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본관이 예. 그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죠, 그죠? 광화문에서 딱 보면 예. 파란 지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도 자주 보시겠지만 예. 서울에 관광 오신 전국의 예. 다른 분들이나 외국인들도 청와대 본관을 이렇게 잘 쳐다보고 예.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 청와대 본관이 사실 북적이지 않습니다. 예. 청와대 본관이 매일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오래간만에 그 넓은 청와대 본관에 예. 그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께서 같이 모여서 예. 나름대로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요즘 정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가 어떤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왔는데 예. 사실 명확한
그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한번 모여서 대화를 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힘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에 예. 기울어진 운동장 전국 속에서 야당이 너무나 대통령에 휘둘린다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사실. 아. 뭐 어쨌든 전략적 차원이거나 예. 뭐 야당이 주장하는 예. 정의의 차원이거나 예. 어쨌든 무조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행정부의 행정력을 발휘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고요. 예. 어쨌든 야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김성태 대표가 청와대에 와서 예.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야권도 점수를 딴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야권이나 서로 할 말 좀 한 자리였다. 이렇게 한 방 보시는 넣고 거네요. 한 방 맞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윈윈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회동이 끝난 뒤에 12개 항으로 된 합의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기사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야정 협치 첫발 뗐지만 선언적 신사협정 실천은 미지수다. 어제 공개된 12개 항의 합의문 선언적 신사협정인데 과연 잘 지켜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에 지금 12개 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일단 합의된 내용은요. 굵직하게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탄력 근로제 확대. 이 부분이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이 부분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합의가 됐고 나머지 사항은 약간 선언적 의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탄력 근로제, 아동수당 확대 등 경제 관련 현안은 대부분 합의. 그러나 뭐 내부분은 뭐 추진키로 한다. 초당적 지원을 한다. 대부분 이런 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도재진 변호사. 네. 어제 회동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선언적 의미냐, 예, 예. 뭐 선언적 의미만 있다, 신사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여러 다당제에서 협의를 할 때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는 회의는 다 선언적 의미입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그게 일당제지 그게 하긴 다당제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그 선언적 합의조차도 쉽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초기부터 말씀을 했던 여야의 협치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대통령과의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이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다만 좀 이제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 어떤 점입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뭐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현 정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야당의 제1당의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다만 일부 청와대 인사를 특정을 딱 지어서 마치 무슨 권력의 사유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 임종석 실장 얘기를 한 부분. 전제적으로 있는 사실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예. 것은 예. 자칫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예. 당사자들만 알 거고 그리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예.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그 야권에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임종석 예. 실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들을 뭐 전제 사실처럼 이렇게 확정하는 듯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그 대목에서 메모를 했다는데 과연 어떤 메모를 했는지 공개는 안 되겠지만 궁금하긴 하군요. 예. 이경환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부터 협치와 예. 그리고 적폐청산 두 가지를 내걸었었는데요. 예. 그동안은 아마 적폐청산만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일방통만 해오다가 네. 이제 드디어 협치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뭐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이렇게 협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당도 많이 박수를 쳤을 텐데요. 예. 이제 와서 좀 힘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예. 이제 와서 야당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예. 지금이라도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 변호사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뭔가 일을 국조를 하는데 이게 뭐가 굴러가지를 않으니
예. 야당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예,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예, 여지가 예. 있다고 보고요. 원래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만약에 힘이 있으실 때 예. 그때 협치를 조금 베풀었다면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가 않죠. 근데 그때는 일방통행식으로 야당 무시, 오히려 심지어 국회 무시까지 가다가 이제 와서 이제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처음이라서 예.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많이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과거의 영수회담이라든지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한 모임들이 예.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왜 야당의 이야기를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물론 경제 악화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합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모습. 뭐 왜냐하면 모든 정책 수단은 정부 여당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양보할 수 있는 사람도 여당밖에 없어요. 예. 정부 여당밖에 없는데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야당도 거기에 따라서 협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당 양보할 게 없는 야당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협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실질적인 양보를 조금씩 해라. 예. 그렇다면 협치로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대진 변호사와 예,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루머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예. 루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예. 기본적인 사실은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예. 뭐 물론 그 사이에서 예. 군사 기밀도 이렇게 오픈하면서 본인이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을 보고 분명히 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rum으로 돌리고 오히려 뭐 전제 사실이 일로 한다. 예. 전제 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조대진 변호사의 예.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 임종석 실장의 자기 정치 얘기를 막 하셨어요. 약간 오늘 다룬 주제하고는 약간 비교하긴 한데 두 분께서 방송 끝나고 토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빈상한데 아무튼 요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분의 의견이 이렇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 아까 키워드 소개할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쳐봐라. 이게 어디 뭐 거리에서 약간 시비가 붙었을 때 나오는 듯한 발언들인데요.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주먹 다짐 일보 직전.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그 국회 자리에서 장제원, 박완주 두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경제 위기 원인이 무엇이냐 논쟁을 벌이다 막말성 발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산질의 첫날부터 거친 공방이다. 이렇게 기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조금 전에 송원석 의원께서 뭐 소비도 추락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 저희 당 의원을 콕 찍어서 송원석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아주 교묘하게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석되는지. 정의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안 돼. 통계에 대해서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해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다 불렀어? 누구한테도 한 말을 네, 저 모습이 있고 실제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또 한 차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앞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고성과 막말 뭐 그리고 여기 신문에 소개했지만 한 주먹 뭐 쳐봐라 이런 말. 이 국회의 모습.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협치 모습을 저희가 소식으로 전했는데 바로 이어서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또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김상현 교수님, 왜 그럴까요? 저분들. 저는 예.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정을 논하는 예. 여야 국회의원들의 저는 정당한
존중과 예. 또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이런 언행들은 저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안 좋고 이를 보는 국민들도 왜 언어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비화되는 이런 경우도 많아서 국회의원들의 저는 언행이 고쳐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격한 발언을 하면서 혐오나 내지 이런 비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저는 국회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윤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얘기를 제가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영국 빅벤 안에 종소리가 굉장히 큰 그런 지하실에 영국 국회의원들은 그런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은 거기에 같이 가둡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걸 몇 번 갔다 온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서로 우호하는 야윤에 있어도 이런 비하 발언이나 막말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윤리 이 수준을 좀 높여주라.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은 저 국회의원 발언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다 바로 나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카톡을 오후에 몇 시에 받는가 하여튼 그 들어왔던데 보니까 역시 장제원 의원이더라고요. 역시 장제원 의원이 또 이런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있었던 발언, 회의장 나가면서 누구한테 한 발언 이런 다 나옵니다. 그렇죠. 논란의 중심에서 뭐 욕하는 것까지 다 쳐가지고 요즘은 다 뿌려요. 사실 그래서 국회에 사실 비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뭐 내일 또 신문에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 또 보도가 됐었고요. 장제원 의원이 물론 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저런 발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뭐 심한 말까지 오가면서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저런 논란으로 가보니까 국민들은 장제원 의원이 험한 말 했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어제 사실은 내용이라면 경제 위기를 누가 조장했냐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사보다는 서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 기사로 좀 가고 있거든요.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자유한국당이 잘 조명하고 잘 그 얘기를 해주면 국민들이 잘 들을 텐데 결국엔 저렇게 옆 동네로 자꾸 빠져버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부분이 한국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가 결국에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사실 설화가 많았거든요. 저런 설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하자면 박영선 의원도 너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당이 옹호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서로 여야가 잘못하는 부분이 경제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토론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목소리 높여서 토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욕을 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 참 자꾸 전해드리게 돼서 좀 저희도 전해드리면서도 좀 씁쓸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